네, 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 양상이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3, 나스닥은 플러스 0.6, S&P 500은 플러스 0.3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요. 다우지수가 조금 내려간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저 정도는 괜찮죠. 자, 지금 큰 차트상에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 며칠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담감을 좀 줬는데 지지선에 거의 대부분 걸리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선에 대한 반등 이런 정도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많이 좋아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트럼프 랠리에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아직은 아래쪽까지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꾀할 것인지 아니면 재차 하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하죠. 일단은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은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뭐 그런 정도고요. 뉴스 한번 볼까요? 네. 트럼프 미디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도 올랐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진심이 되려나 봐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가상화폐 그 뭐라 그럴까 종주국으로 만들겠다. 네, 그렇게 했나요? 네. 그래서 미국을 일단 그런 쪽으로 뭐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일단 가상화폐 쪽으로 진행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횡보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7만 달러 선에서 9만 달러까지 2만 달러나 위로 올라서면서 네, 상승을 좀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옆으로 눕는 경우가 생기죠.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라는 것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잖아요, 벡트가. 이것을 인수하려고 있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주가가, 162%나 폭등했다. 네. 벡트라는 이 거래소가 162% 폭등했다. 뭐, 인수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봐 계속 한대잖아 라는 식의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유지를 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단계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불안감도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 중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겠죠. 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네,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니콜라는 문제가 좀 있었네요. 계기판 문제로 니콜라가 리콜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비슷하네요. 니콜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리콜 발표 때문에 14%나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은 뭐 비용은 좀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기차가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콜라는 폭락을 했다. 리콜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자, 테슬라가 5.6% 올라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니까 전기차 쪽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될까요? 네.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는 무슨 내용입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기술력이 제일 앞선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크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을 하니까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대표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있을 거고요. 만도라든지 이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제법 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쪽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갖다가 붙여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리스크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런 정도고요. 네. 자, 이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이 아니, 내일 새벽, 모레 새벽이 되겠네요. 21일 날. 자, 21일 날, 우리나라 치면 21일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최신 AI 칩인 블랙웰이 서버 과열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에 대한 출시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이닉스 쪽에는 부담감이 생기겠죠.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좀 떨어진 이유고요. 자, 요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AMD 주가가 상승하겠죠. 네. 이 경쟁 상대 입장에서는 너의 불황은 나의 행복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AMD 등등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AI 칩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는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은 TSMC라든지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쪽에서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들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쪽은 약세, 저쪽은 강세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블랙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또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연준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12월이 이제 마지막 올해 연준이 될 텐데 일단은 금리 인하를 가능할 가능성은 58%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되는 거에서 지금 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그 입맛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것 같아 보이죠. 왜냐면 이게 연준이 FOMC에서 이번 11월 달에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5일과 6일 미국 대선이 있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에이씨 누가 될지 모르니까 대충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딱 했는데 그리고 뜻도 강경하게 했어요. 난 절대 사임하지 않는다. 트럼프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트럼프가 일단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금리를 이제 좀 천천히 인하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조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었다. 글쎄오시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엔비디아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20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1일 날 새벽이라고 하나요? 아침 정도에 알 수 있겠죠? 아침에 지금 서머타임이니까 8시나 9시쯤, 네,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목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정도,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냥 그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자율주행 허가에 대한 분위기. 네, 요것 때문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라는 쪽으로. 야,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떡을 준다? 야, 이거는 하나를 뺏고 하나를 땡기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를 밀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IRA법을 뭐 폐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쪽에 일단 압박감을 줬잖아요. 다른 기업들 전체에다가 압박감을 줬어요. 경쟁사들에게. 그래서 야 자율주행 가지고 한번 가보자. 솔직히 얘기해서 자율주행을 다른 기업들도 못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밀어주기가 되는 거죠. 자, 다른 기업들은 견제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IRA에 왜 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회사만 그 얘기 한 거잖아요. 테슬라는 뭐라 그러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면 우리도 피해를 보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게 미친놈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피해를 보고 다른 기업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우리에게는 자율주행이 있다. 이 말이 생략이 됐던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테슬라가 5의 데미지를 입고 다른 기업들이 10의 데미지를 입었어. 근데 자율주행을 갖다 붙이면서 테슬라가 5의 데미지를 회복을 하고 다른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럼 격차가 벌어지는. 야, 이런 계획을 세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머리가 다 복잡한 문제가 또 있네요. 금투세 다음 전쟁터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네. 휴. 무리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하다. 나는 이거 다 좀 모르겠고요. 진짜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유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쓰잘데기 없는 것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번에 밸류업 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진짜로 표창장 줬대. 네. 표창장 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표창장을 줬더라고. 여기 국회의사당만 보면 이제 화가 나네요. 진짜 여기 뚜껑 열리면서 이제 태권보이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참에 좀 없애볼. 네. 건물이 쓸데없이 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요. 네. 상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맞서고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상법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하고 독립이사, 이사 총수 3분의 1 이상 구성해라.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해라. 그 다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 단계적 확대. 뭐 내용이 되게 어렵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은 뭐냐? 물적 분할, 합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주주보호 방안 도입. 주주보호 방안을 도입해라. 특수상황 발생 시 방안을 도입해라. 무슨 방안? 어떻게? 아니,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주주보호 방안을 도입하자. 글쎄, 이거는 볼 필요 있겠다, 그죠? 네. 이거는 괜찮은 내용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상장 계열사 간 합병 비율 결정 시에 현행 주가 기준 대신 외부 평가에 따른 실질가치 반영. 이거 뭐 내용 다 괜찮네요. 그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다 해주면 되는데,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야당에서는 상법 개정까지도 같이 가자. 이거 받고 이거 더라는 거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영권의 위축, 우려감. 이게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의 위축, 우려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이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그리고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물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시가 됐었던 부분만 콕 집어가지고 진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냥 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나요? 네. 일단 상법 개정안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의 입장은 조금 쪼그라드는 그렇게 되나요? 네. 회사의 어떤 지위가 이 대주주의 주의가 조금
쪼그라드는 모습이 좀 있으려나? 근데 글쎄, 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자본시장법.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대주주나 이런 좀 위주로만 돌아가게 되면은 약간은 좀, 네, 애매한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의 어떤 걸음을, 회사의 어떤 결정권이 이런 것들 조금 묶어놓자라는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또는 대주주에 대한 이런 제약이 좀 걸릴 수 있겠고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은, 네, 주주들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하자. 뭐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냥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꾸 이것만 해도 된다, 저것만 해도 된다, 이러면 다 해버려,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이런 거 있는 거죠.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봐야 돼요. 이제 뭐 외국계 기업들 또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보호 수단도 좀 있어야 되긴 해야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뭐, 결정이 되면 좀 그때 가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근데, 뭐, 일단은, 요거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맨날 싸막질이나 하고 있지, 뭐, 이게, 합의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의를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롯데그룹이 지금 유동성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예전에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가요? PF 그거 실패하면서 이 롯데케미칼에 그 돈을 좀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그 롯데케미칼이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의 그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곳간에서 그냥 계속 돈을 갖다 퍼다 쓰니까 열받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네. 뭐, 지금 일단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롯데가 이제 예전에 그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루머 이런 게 굉장히 좀 그렇죠. 네. 롯데그룹에 빚이 많지만 말이 안 된다. 글쎄, 이건 잘 모르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네. 많은 차입금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찌라시가 확산이 되면서 월요일날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롯데그룹이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이거 니들 잡아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네,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 빚이 많으면 일단 문제는 돼요. 네, 빚이 많으면 문제가 되고, 롯데가 돈이 많잖아요. 롯데가 돈이 많은 회사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 써 있네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마탱이가 가면서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 좀 된 거고, 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롯데호텔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입금을 늘려갔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입금이 35조, 오우, 뭐 많아요, 그죠? 35조면은 물론 이제 회사 자체의 규모가 좀 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일단은, 네, 롯데는 돈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 정도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되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네, 뭐, 빚 갚아도 남고 넘친다. 뭐, 당연하겠죠. 네. 빚을 그렇게 회사를 팔아서 해도 넘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회사를 팔겠다는 얘기냐는 아니잖아요. 네. 회사를 팔 생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차입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하지 않아 우리 회사 이렇게 되는 거죠. 망하지 않아가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 회사는 튼튼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위험한 건 맞잖아. 그죠? 위험한 건 맞고 우리 회사 망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고요. 대신에 위험한 건 맞다. 지금 불안한 건 맞다. 라는 식이죠. 그럼 롯데그룹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공중분해될 일은 없어. 네, 사실 무근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해나가겠어 라는 거 해야지. 그냥 우리는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면은 더 의심만 커지겠죠? 네,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롯데그룹이 뭐 크게 뭐 당장 망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살까요 말까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노래가 있죠? 지금 살까요? 조심히 물어봐도 네, 그런 거 있잖아. 아직은 아니야. 네, 뭐 이제 들어가자. 아직 모른다. 뭐 지금 보면은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말들은 많잖아요. 네, 말도 많은데 여기 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대단한 결정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믿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고민될 필요는 있겠죠. 왜? 아직까지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계 창구적으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간 것도 맞아.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지금이 저점인 건 맞아요. 그죠? 맞은 것 같아. 왜냐면 더 이상 내려갈 만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를 통한 네, 그런 자사주 매입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가 5만원 이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주가는 5만원 이하로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려가면 더 큰 조치를 취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이 될 수 있겠죠. 네,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 그러면 지금 5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게 저점으로 될 수 있잖아요. 5만 5천원이든 5만 3천원이든 5만 2천원이든 5만 7천원이든 간에 그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밍을 매수로 보는 건 맞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이 삼성전자의 단기 반등을 뭘로 보아야 돼요?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 상승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로 단타치 궁리를 하다 보면 지금 사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라인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장내에 뭐 3조 원 매수 공시를 하고 뭐 여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주가 올라가고 있겠지만,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5% 뭐 2% 3% 이렇게 뭐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그냥 지금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삼성이라는 기업을 믿고 들어간 자리냐 아니면 단타치라고 들어간 자리냐에 따라서 매수냐 아니냐가 갈라진다는 얘기죠. 지금 라인 포인트는요, 58,000원, 6만원 그 사이 구간에 형성되는 지점이 지금으로선 저항대, 뚫고 넘어가면 지지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베스트한 전략은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6만원대까지 뚫어버리게 되면 그 시점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다. 지금 58,000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주가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출렁거린다, 횡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대응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 포인트로 보려면은 차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저항 지지 라인 때, 네, 58,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 있는 그 구간대, 그 매물 구간대를 어떤 식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매매 포인트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 뭐 HBM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가가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아래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이런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메모리 업황 개선, 뭐 HBM, 그 다음에 저기 뭐 엔비디아와 공급하는 뭐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는 5만전자 회복에 개인들이 살 것이냐 팔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올라가도 계속 던질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원 이상 6만원 가고 7만원 가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신뢰가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폭스바겐하고 리비안이 연합해서 미국의 전기차 판도가 바뀔 것인가. 요즘에는 현대차가 좀 잘 팔리긴 했었죠. 네, 근데 네, 만약에 IRA가 네, 전기차 보조금 폐지 쪽으로만 간다 한다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뀔런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니네들이 합쳐도 우리는 별로 그럴 거 없어 라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보고 긴장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 부분들이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영하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이 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온천 여행을 가는 수요가 더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여행주가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네, 온천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노천, 온천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밭에서 이렇게 온천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딱 그런 정도가 이제 대형 재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로 판단해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미국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뭐 분위기를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될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자동차 쪽의 분위기가 일단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쪽 분위기가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상승이 많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뭐 일단은 걔네들이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준다라면 전차라는, 그러니까 반차죠, 반차.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요 핵심 구도가 또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요. 다른 쪽에 수급은 또 빠지는, 그 어제와 비슷한 형태가 또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또 진행이 됐어. 삼성전자 떨어져. 그럼 자동차 쪽에 중심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 쪽에는 부품주 쪽이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그쪽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이오나 2차전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조금 네,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살펴보시고, 아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야 되는 시점, 즉 내일까지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반도체 쪽 분위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엔비디아가 어떻게 실적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였고요. 네. 이거 밸류업 대상 개최, 이건 너무 웃기는 뉴스 아닙니까? 최우수상. 대상에는 하나금융지주, 빠밤. 네. 최우수상, 현대자동차. 네. 공시상, DB금융투자, 공로상, 네, 어이가 없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시상식이 19일날 열린대요. 오늘 열린대요. 그래서 상장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뭐 수혜를 주는 게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상장, 축하해요. 아이씨. 끊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